이론 당구나 사회 1페이지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리고 위쪽은 스터디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성격 1 성격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2번 보면 2번 목표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리고 3번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은 뒤쪽으로 뺐어요. 그리고 오른쪽 4번 보면 뭐 나와 있습니까? 교수학습 평가의 방해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회는 국가수준교육과정 원문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민주시민, 목표, 그 다음에 평가 있습니까? 그 세 개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네모 박스 해놨죠. 여기에 지금 성격의 네모 박스가 되어 있고, 목표의 네모 박스가 되어 있고, 평가 내용에 쓰면 네모 박스 되어 있습니까? 이 세 개를 연결시켜 놓으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걸 선생님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성격의 네모 박스 된 부분에 선생님들 뭐가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민주 시민이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그 민주 시민 속에는 뭐뭐 들어있더라? 지식, 기능, 태도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무엇? 지식. 네 번째 줄에 가치와 태도, 그 밑에 개인 사회적 문제 합리적 해결이라고 쓰면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시가 쓰면 되어 있죠. 요걸 그러면 이제 요 민주 시민을 또 한번 이 밑에 쪽을 화살표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켰을 때 2번 목표 있습니까? 목표에 아래에서 7번째 줄 보십시오.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국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민을 기른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민주 시민을 지금 의미하는 거 맞죠? 그럼 바로 그 옆에 이제 이 민주 시민을 길러주기 위해서 가나 다라 마바 있습니까? 자, 가나 다라까지 묶어서 뭐라고 할 수 있다? 지식. 그 다음에 마는요? 그렇죠. 기능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바는 가치 태도 맞죠? 특히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의 기능 능력이었죠. 그래서 정보 획득, 분석, 조직 활용, 그 다음에 그 밑에 탐구, 의사결정, 사회, 참여 능력이라고 쓰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것을 무엇과 같이 연결지 공부해라. 오른쪽 평가의 원칙에서 6번, 7번, 8번 6, 7, 8에 뭐 나와 있습니까?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나와 있으니까 연결되죠? 그럼 지식에서는 개념, 원리, 그 다음에 무엇? 일반화. 근데 그 위에 무슨 지식? 사실적 지식이고, 기능에는 선생님 보시면 정보 획득, 활용 기능, 탐구, 의사결정, 비판, 집단, 참여라고 되어 있죠? 가치, 태도, 국가, 사회적, 개인적 요구, 바람직함과 참미적인 가치, 내면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부할 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성격에서 뭘 봐야 될까? 성격에서 역량을 봐야 되겠지. 역량. 그럼 성격의 네모박스 밑에 선생님들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함양하는 데 필요한 창의, 비판, 문제 해결, 의사결정, 의사소통, 협업,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선생님 이 부분 공부할 때 그 옆에 교수학습 방향의 가로 1번 교수학습의 원칙 있죠? 원칙에 가로 3번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고차적 사고력에는 뭐가 있더라? 문제 해결력, 의사결정력, 메타 인지라고 쓰면 나와 있잖아요. 비교해 보자고 했죠? 그러니까 1페이지가 무엇을 의도하냐면 우리가 여러 장으로 공부했던 걸 지금 뭐예요? 한 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그 위에 이제 스터디 함께하기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1번 문제. 기억과 니은은 기능 목표 중에 어느 것 관련이 깊은가? 기억, 문제 파악, 가설, 탐색, 정보 수집, 처리, 결론 및 일반화. 무슨 학습이야? 탐구 학습이니까 탐구력 맞습니까? 니은 결정 상황, 대안 개발, 평가 기준, 대안 평가. 최종 뭐 했다? 결정이란 의사 결정력이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뭐 해봐라? 복습해봐라 쓰면 그 말이에요. 오른쪽 5번. 5번 봐봐. 선생님, 니은 영역과 뭐에 설명해라? 강수량을 설명하라고 그랬죠. 5번 문제 니은 보이시죠? 이건 무슨 지식입니까? 그렇지. 개념적 지식의 이해 여부야. 어느 들에게 위치하면 이것은요?
기억은? 사실적 지식. 그러니까 앞에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요약했다는 거 아시겠죠? 계속 선생님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이제 나중에는 선생님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영역과 뭐라고 그랬죠? 강수량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강론을 공부할 때 무엇의 개념을 직접 설명해야 될까요? 영역이 뭐고 강수량이 뭔가를 직접 뭐 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 영역과 강수량을 직접 설명. 이건 어디서 하냐면 지도서 강론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1페이지까지는 됐죠? 그래서 혹시나 스터디 함께 하기에 우리가 공부 안 한 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건 쌤 뒤쪽에서 설명할 겁니다. 예를 들면 4번 문제 추측학습 아직 안 했죠? 그건 뒤에 수업 기법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 넘기십시오. 스터디 함께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정답은 사회 과목이 끝나면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 공부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고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 페이지 보십시오. 이 페이지는 2000 제가 9를 모아놓은 겁니다. 선생님 근데 2009는 시험범위 안 들어가죠? 제가 제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뭘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 확인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자, 그럼 그랬을 때 여기서 무엇을 보시냐면 3번 문제 보실래요? 3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A부터 D를 공간 규모에 따라 배열하고 이러한 배열에 가장 부합하는 사회과의 무엇? 내용, 조직, 원리 있습니까? 그리고 7번 문제 보실래요? 3번과 7번이 중요해. 지구촌의 영향으로 학습자가 경험하는 공간 규모가 뭐하고 있더라? 다양함 있죠. 공간의 규모가 다양하더라. 근데 그 밑에 이와 관련하여 환경확대법의 적용상의 변화의 밑줄. 적용상의 변화. 이 말 기억나세요? 공간의 범위가 고장, 3학년 이퀄 고장. 근데 지구촌화야. 3학년이지만 어디에 관심이 있더라? 세계 여러 나라에 관심이 있겠죠? 이렇게 조직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 탄력적 환경 확대법. 그러니까 과거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앞으로 또 뭐 할 수 있다?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쌤 그 말이에요. 일단 여기서는 요것들을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기십시오. 지금 넘겨서 이제 3페이지, 4페이지 요것은 무엇을 다시 정리한 거냐, 제시해 놓은 거냐면 내용 체계표를 지금 제시해 놓은 겁니다. 이건 앞에서 봤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에 2015 개정, 주요 개정사항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지금 1번 환경확대법의 탄력적 적용 및 주제중심의 통합단원을 지향했다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거기에 보시면 지금 2015는 환경확대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3, 4학년은 고장과 지역 5, 6은 우리나라, 세계, 지역중심 공간 규모로 포괄하지 못하는 일상생활 사회현상도 무엇? 포섭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뭐 중심의 통합단원? 대주제 중심의 통합단원 구성을 모색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학습량 감축 및 내용 중복을 뭐하고자 했다? 해소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네 번째를 보십시오. 일반사회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 경제 성장 과정과 특징. 이게 어디도 나올까요? 역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성과 및 과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2015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역사형의 통합적 다루되 일반사회 내용과 유기적 연계성을 강조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거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원리, 우리 경제의 차지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예로 나와 있는 단원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강론을 공부할 때. 자, 선생님, 그 다음에 역사행역은 뭐 접근이다? 주제사적 접근이 있습니까? 역사 비중을 강조했는데 거기 밑에 5, 6학년은 뭐 중심으로 지향했다? 인물사, 문화사 중심의 주제사적 구성으로 지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물사하고 뭐하고 문화사야. 그 다음에 정치사 있습니까? 3, 4학년에 분산 배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장 및 지역의 역사. 5학년 2학기는 시대사라고 있습니까? 문화하고 무엇? 생활사 중심의 배치하되 타영역과 무엇? 통합이란 말 있습니까? 여성 신분제 인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원래 어디서 공부할까요? 일반사회에서 인권 공부하겠죠. 근데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여성의 생활 모습을 보고요. 우리나라의 여성의 생활 모습을 보고 어떤 기본적인 인권이 제한되어 있는가. 같이 통합할 수 있다, 없다? 통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성에게 참여권 있어요, 없어? 투표할 수 있어, 없어? 조선시대 때요. 그때 안 태어나신 게 행복하시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초등사회의 역사 영역 비중이 뭐가 되었다? 강화되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임용고사가 다 이걸 반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용고사에서 선생님들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보기 위해서 4.19나 5.18 있죠? 그 당시에 역사적인 자료를 뭐 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겠죠? 사료학습 있죠? 이게 올해 임용고사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지리, 실존 구체적 미래적 관점의 가치를 뭐 했다?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밑에 보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관념화되는 초등사회의 지리교육의 문제를 해서 무슨 학습을 강화했다? 위치학습의 강화라는 말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시험에는 무엇을 물어볼 수밖에 없을까? 지도를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올해 임용고사에 세계의 지도와 지구본의 차이 있죠.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공간 영상 정보를 비롯한 최근에 지리 정보 분석 도구를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활용. 그러니까 무엇을 활용한다? 지도를 활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고장 단위의 중심지 개념에 벗어나 지역 단위의 생활과 강깊은 중심지 개념으로 무엇? 수정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지도 고장에서 어디로? 지역으로. 탄력적 환경 확대법이야. 탄력적 환경 확대법. 그 다음에 장소가 변한 기초적인 학습도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연을 공존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미래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간의 바람직한 무엇? 관계를 학습하도록 하였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2015에서 굉장히 뭐하고 있더라? 강조하고 있다. 그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다 어디에 선생님들 나오냐면 지리의 핵심 개념이 있습니까? 내용칙의 표 핵심 개념에 보면 다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회 핵심 주제로 초점하여 재구조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정치 영역의 현행 교육과정의 대주제, 주민자치 지역사회 발전에 걸쳐 나열되어 있던 주민자치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문제해결, 주민참여, 자원봉사에 관련된 성취 기준을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참여의 핵심 주제로 뭐 했다? 중주제라고 되어 있죠. 초점했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핵심 주제야, 주제쌤, 주제. 요번에 선생님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예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초특 임용고사에서 뭐 나왔냐면 지방자치제도. 그러니까 몇 년도에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졌는가? 답이 지방자치제도 트는 거였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나온 예시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의 뭘 했다? 영역 간 통합, 유기적 접근이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줄. 대주제 내에서 중주제 간 뭐 했다? 통합했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어제오는 대주제 내에서 지역의 위치와 특성, 이건 지리야.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는 역사가 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주민참여는 일반사회. 이것들을 뭐 했다? 통합했다 했으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중주제 내에서 성취 기준 간의 통합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들의 상상과 교환이라는 일반사회 플러스 지리야.
이럴 때 이제 생산과 소비 등의 경제 활동은 일반 사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물자 교환, 경제 교류를 통한 상의존 관계. 그 다음에 지리를 파악하도록 두 성취 간의 유기적 접근이라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성취 기준 두 개를 뭐 했다? 통합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성취 기준 내에서 뭐 할 수 있더라?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라고 있습니까? 한반도 미래와 통일이라는 중주대의 경우 성취 기준 내의 통합, 즉 독도 수호를 조상들의 노력, 지리적 특성,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의식을 고양. 그러면 뭐가 통합되어 있더라? 역사하고 뭐하고? 지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임용고사가 출제가 될 때 이런 통합을 주고 시험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 영토 및 무슨 교육 강화했다? 통일 교육을 강화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국가 사회적이니까 교과 학습이겠죠. 그래서 교직 논술 문제로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페이지 사회과에서 매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페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6페이지 보면 선생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에 무슨 모형? 본질 모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시험에서는요, 본질 모형이라고 묻기도 하고 다른 말로 선생님들 뭐라고 묻기도 합니까? 거기 옆에 제가 적어놨죠. 본질에 대한 무엇? 유형, 사회과 교육의 모형 또는 뭐라고 하죠? 전통 또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 가지 말로 선생님 물어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시험에 잘 나오냐면 그 옆에 있는 그 기출예에 나와 있죠. 본질 모형 적용 예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 문제를 먼저 보고 제가 이론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실제 교사는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죠. 그럼 교수학습 활동 있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사회과의 본질 모형 중에 무엇과 관련됐으면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거기 있습니다. 우리 먼저 두 번째 니은 보실래요? 밑줄 한번 그어볼까? 귀감이 되는 인물의 이야기 들려주기. 밑줄. 그 밑에 그 경제생활 자유의 올바른 행사, 자유의 올바른 행사, 공정한 경쟁을 위한 태도의 밑줄. 그래서 이거야. 사회과 시간에요. 우리나라에 경제의 인물이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제의 인물 누구 있습니까? 이건희요? 어제 생일이었다던데. 예를 들면 김만덕 아세요? 김만덕? 만덕인지 몰라요? 제주도에 거상 있잖아요. 그게 조선시대의 거상인데 그분의 훌륭한 점을 애들한테 설명할까 안 할까? 사회 시간에 설명하죠. 그리고 너희들도 뭐 해라? 그분의 본받아서 생활하라 그 말이죠. 수업할 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수업할 수도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민성 전달 모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뭐라고 한다? 시민성 전달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훌륭한 시민이 뭘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따라 배우는 사람이 뭘까? 훌륭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란 말이야.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봅시다. 밑에 디귿의 밑줄. 자유와 경쟁의 개념의 밑줄. 자유와 경쟁의 관계의 밑줄. 개념의 동그라미. 관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십시오.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물건, 서비스가 공급되는 무엇? 원리의 밑줄. 자, 그럼 봐봐. 원리의 최상위가 뭐라 그랬죠? 일반하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봐봐. 개념적 지식도 가르치죠. 그다음에 뭘 가르칩니까? 일반화된 지식을 가르치겠죠. 사회과 수업 시간에 교사가 개념적 일반화 지식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수업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무슨 모형이냐면 사회과학 모형이에요. 이걸 무슨 모형이라고 한다? 사회과학 모형. 선생님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회과학 모형에서는 사회과학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될까요? 훌륭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억에 경제활동 주체 간의 이익 추구와 경쟁 관계가 발생한 자 대표적인 무엇? 갈등의 밑줄, 갈등. 그 다음에 그 밑에 갈등 해결을 위한 기준 설정의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선택하고 무엇? 정당화의 밑줄.
그럼 결국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업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성적 탐구 모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반성적 탐구 모형. 아니면 선생님 우리 요즘에 뭐 토크 콘서트 많이 해요. 토크 콘서트. 김조동 이런 토크 콘서트 가보셨나요? 거기 가보면 우리나라의 정치라든가 경제 제도에 대해서 뭐 할까요? 비판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죠. 그게 릴 보실래요? 경제 활동에서 잘못된 전통과 관행을 찾아본다. 또는 지배적인 가치를 뭐 해본다? 비판적으로 논의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사회 비판 모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자유와 경쟁의 의미,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나의 장점을 찾고 자부심.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있습니까? 보니까 자기가 뭐 어린이날 알바로 초등학교에서 아이스크림 팔았어. 아이스크림. 그랬더니 공부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 파는 거에 재주가 있어요. 이걸 통해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발견해서 실현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수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형이냐면 개인 발달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과의 본질 모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김교사에 뭘 줄까요? 수업 장면을 주고 이 수업은 어떠한 모형에 근거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 모형을 뭐 해야 돼? 쓰는 겁니다. 사회과의 단골입니다.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꼭 알아둬야 돼. 자, 그럼 이제 옆에 볼까요? 이게 객관식일 때 문제는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5가지잖아요. 근데 서답형으로 물어볼 때는 대개 3가지를 중심으로 많이 물어봐요. 시민성 전달 모형, 그 다음에 사회과학 모형, 그 다음에 반응 탐구 모형 있습니까? 이걸 잘 물어봅니다. 주로 시험은. 그러면 시민성 전달 모형의 목적이 뭐죠? 문화 존속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전수받는 훌륭한 시민 육성이 있습니까? 애국적 시민 양성이라고 있습니까? 내용이 주로 전통적 문화유산 지리 역사를 가르치는, 특히 중요한 거 전통적 문화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과 수업 시간에 이거 선생님들 전통적 문화유산, 좀 전에 이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유산, 특히 경제생활에 위대한 사람 누구 있더라? 김만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군사정권일수록 이순신에 대한 부각이 커집니다. 교과서에. 선생님 왜 우리 명절날 모여있으면 명랑이라는 영화를 국가에서 많이 틀어줄까요? 집에서 보라고. 가족끼리 이순신 보면서 뭐 해야 돼? 그렇지. 애국심.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도 뭐 해라? 죽어버려라 하시면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모형이다? 시민성 전달 모형. 직접 방법 강의식입니다. 가치와 태도 이거야. 장점. 전통적 가치와 신념책의 전달을 통한 사회 유지와 안정 도모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야. 사회과 수업을 이렇게 하면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 유지될까 안 될까? 정말 잘 되겠죠. 왜? 일반 시민들은 뭐 해야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돼? 희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단점 보십시오. 다원적 가치를 담지 못했다. 보수적인 거 맞잖아요. 그러면서 특정 가치는 과대한 확신, 시대의 흐름에 민첩하지 못하다. 제일 중요한 건 밑줄거나 학생의 관심과 흥미에 소홀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민성 전달 모형은 누구의 관심과 흥미 있는 내용을 가르칠까요? 기득권 세력에게 관심과 흥미를 애들에게 뭐 할까? 주입시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생님들 과거에 이런 교육에 초점을 둘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었죠? 자, 그럼 이제 훌륭한 시민은 그게 아니라 어떤 훌륭한 시민이냐면, 자, 그럼 옆에 사회과학 모형 있습니까? 아주 심하잖아. 사회과학 모형. 목표 보십시오. 사회과학자의 탐구 방식과 학문을 습득한 시민과 양성. 한마디로 꼬마 사회과학자야. 뭐다? 꼬마 사회과학자. 거기에 선생님들 보면 탐구 방식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내용의 동그라미. 오른쪽에 선생님들 교수학습 활동 다시 보실래요? 선생님 교수학습 활동에 디귿 봐봐. 디귿. 선생님 디귿에 경쟁을 통해 양질의 물건과 서비스가 공급되는 원리 이해하기 있습니까? 이미 이 원리는
누가 발견했을까요? 사회학자들이 이미 발견한 거 맞죠? 그러면 사회학자들이 이미 발견한 지식을 똑같은 탐구 방식을 취해서 누구한테 경험시켜야 돼? 학생들에게. 그럼으로써 학생들을 뭘로 만들어자? 꼬마 사회, 과학자로 만들자. 이게 사회과학 모형입니다. 그러면 내용, 사회과학의 탐구 방식, 사회과학적 무엇? 지식. 이게 지금 브루노의 지식에 뭐라고 그랬죠? 구조에 해당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식의 구조, 지식은 이거였습니다. 사실적 지식, 위에 무엇? 개념, 그 다음에 무엇? 일반화된 지식. 이렇게 지식의 구조를 알 수 있잖아요. 사실, 개념, 일반화. 수업이 무슨 수업이다? 탐구 수업이라고 있습니까? 오늘 발견학습이라고 쓰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방법에 뭐라고 들으면 탐구 수업입니다. 또는 탐구학습이야. 뭐라고 할 수 있다? 탐구학습. 그럼 선생님 기억에 좀 전에 이거 있죠. 탐구학습을 주고 사회과의 기능 목표를 물어볼 때 탐구력을 잘 물어봤죠. 그럼 이렇게 탐구력을 묻거나 탐구학습을 주고 사회과의 본질 모형 중에 무엇과 관련됩니까? 라고 선생님들을 물어봐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럼 탐구학습은 사회과의 본질 모형 중에 뭐다? 사회 과학 모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장점, 사회과 지식의 주적인 개념과 일반화란 말이 있어요. 개념, 일반화. 요거 선생님들 그 교수학 활동과 연결지어 보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선생님 그리고 거기 봐봐. 이제 단점 봐봐.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비추.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데 한계. 선생님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 탐구는 가치 문제가 내재된 일상의 사회 문제 해결에 뭐하더라? 어렵다. 알아둬야 돼. 선생님 이거예요. 사회과학자가 사회 현상을 탐구할 때 가치 중립적 탐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사회학자는 가치를 가지면 안 돼요? 가치가 있겠죠. 근데 봐봐. 마지막 결론 내릴 때 자기의 가치가 개입되면 이게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가치 중립이라고 해요. 이런 가치 중립적인 탐구가 어디 어렵더라? 사회 문제 해결에 어렵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하면 사회과학적 지식은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선생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지식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런 사회과학적 탐구 중심이니까 소수 엘리트들에게 뭐하더라? 유리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무슨 모형이래? 사회과학 모형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사회과학 모형. 그럼 이제 맨 밑에 봐보겠습니다. 거기 교육과정에 무슨 교육과정이란 말이 있습니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찾으셨어요? 그러면 사회과학 모형을 학문 중심 교육과정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조직할 때는 무슨 조직 원리에 따랐을까요? 지식을 반복 심화해서 조직합니다. 무슨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지식을 반복 심화하더라.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나선형 교육 딱 적어놔. 나선형 교육과정입니다. 그럼 이거야. 학문 중심하고 사회과를 짬뽕하면요. 학문 중심 사회과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도 말을 해요. 사회과학 모형을 다른 말로 학문 중심 사회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학문 중심 사회과. 그 말은 사회과학 모형에 사회과학적 지식, 이것은 무슨 교육과정의 원리에 따라 조직했다? 나선형 교육과 논리에 따라서 지식을 반복 뭐하도록 했다? 심화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성적 탐구 모형 쓰임 중요합니다. 거기 봐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반성적 사고력을 습득한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일단 합리적 의사결정의 비출. 결국은 반성적 탐구 모형은 무엇을 길러주는 거야? 훌륭한 시민이 뭐더라? 그렇죠. 의사결정력을 갖춘 사람이 훌륭한 뭐다?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옆에 교사학습 활동이 이제 기억과 연결됩니까? 선생님 기억에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결국은 문제 해결 방안을 선택하고 뭐해라? 정당, 합리적으로 뭐해?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다시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성적 사고라고 있어요, 없어요? 꼭 기억해야 돼. 반성적 사고. 선생님, 반성적 사고 보면 거기 보면 reflective think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기 각주 맨 밑에 보실래요? 맨 밑에 반성적 사고력은 뒤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주 찾으셨어요? 자, 밑줄. 반성적 사고력을 물려면 항상 누가 와야 된다? 뒤가 와야 돼, 뒤. 자, 뒤. 한마디로 하면 맨 밑에 봐봐. 반성적 사고는 실생활 관련된 문제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 동그라미. 사실 문제의 동그라미, 가치 문제의 동그라미. 검토, 분석,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 과정이다. 자, 선생님 이거야. 반성적 사고력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다 들어가요. 사실과 가치입니다. 자, 선생님 그럼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하냐면 선생님 좀 전에 사회과학 모형에서 무슨 학습이 있었습니까? 탐구학습 있죠? 그럼 이걸 통해서 길러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길러주고자 하는 기능 능력이 뭘까? 탐구력이에요. 근데 탐구력은 무엇이 배제가 될까요? 가치가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적 사고력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고 사실 플러스 가치 문제예요. 근데 탐구 수업은 무슨 문제일까요? 사실 문제야. 탐구 수업은 무슨 문제다? 사실 문제. 그러면 탐구 수업을 주고 길러주고자 하는 사고력에 반성적 사고력은 답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반사고는 뭐가 짬뽕되어 있으니까. 사실 플러스 가치야. 근데 탐구력은 뭐만 관련된다? 사실 문제란 말이에요. 좀 전에 이 문제 기억납니까? 선생님 이 문제. 왜 우리나라는 남쪽과 서쪽에 평야가 발달되어 있을까? 이게 사실 문제, 가치 문제. 사실 문제야. 근데 좀 전에 이거 집 앞에 조상님은 산을 아파트 지으면 이거 회사에 팔까 말까 이건 뭘까요? 가치 문제야. 그러니까 전자는 탐구학습이랑 후자는 뭘까요? 의사 결정학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반성적 탐구에서 자, 밑줄 학생의 관심과 문제, 실생활에 무엇 직면하는 문제 있습니까? 요것을 무엇과 딱 대비시켜 놓냐면 이 부분을 시민성 전달 모양의 선생님들 맨 밑에 뭐 있었어요? 시민성 전달의 맨 밑에 학생의 무엇? 흥미나 관심을 소홀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과 중심이야. 교과서에 있는 게 그냥 뭐 할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반성적 탐구명에서는 얘들에게 의사결정력을 길러주려면 의사결정 문제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 의사결정 문제는 누구의 관심이 있는 문제야 돼? 그렇지. 학생의 관심과 흥미에 부합되는 문제로 주는 거야. 그럼 교사가 교과서에 제시되는 문제를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방법 보십시오. 반성적 지금 탐구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 그 탐구하는 거 볼 필요 없고 거기다 이 말만 적어 놓으십시오. 의사결정학습. 무슨 학습? 의사결정학습. 장점. 급변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문제 해결에 뭐하더라? 적합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요것은 어디하고 화살표 놓냐면 방금 전에 사회과학 모형의 단점이 뭐였죠? 사회 문제, 실생활 문제는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무엇은? 반성적 탐구 모형은 이 실생활 문제 해결에 뭐하더라?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선생님들 비교를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문책에 대한 기초가 약화되고 실제 수업에 사용하기 추상적이다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무슨 중심 교육 과정입니까? 그렇지. 경험이야. 그럼 경험 중심에서 경험에 딱 동그라미. 이거죠, 선생님들. 우리 경험 중심하면 누구의 경험이 중요합니까? 학생의 경험을 가르치셨으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교육 과정이 이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뭐 할까요? 머리에 들어있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경험 중심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공위성을 어디서 먼저 쏘았습니까? 소련에서 먼저 쏘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국방부에서. 교육부 뭐 하고 있냐? 너희들은 애들에게 뭘 가르치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브루너가 모여라 그래. 그래서 회의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애들의 경험을 중시할 게 아니라 뭘 중시하자? 지식의 구조를 중시해서 이걸 뭐하자? 가르치자.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교육과정이 경험 중심에서 뭘로?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학문 중심이 각 교과하고 접목이 될까 안 될까요?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무슨 학습을 강조할까요? 탐구학습을 강조합니다. 그럼 애들이 지적으로 뭐 할까? 뛰어나겠지. 근데 뭐가 떨어져요? 인간성이 떨어져요. 그럼 교육과정이 이제 학문 중심에서 뭘로 바뀔까요?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교육과정의 변화인데, 일단 사회과에서는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사회 과학 모형은 무슨 교육과정에 기초했다? 학문 중심. 반응 탐구는요? 경험 중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애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더라? 학생의 관심과 문제, 실생활 직면하는 문제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 비판 모형 보십시오. 목표, 정의와 평등신을 노려가는 시민. 내용, 불평등과 차별 문제. 방법 보십시오. 불평등 및 차별 문제에 대한 비판, 대안, 제시, 경험 가능한 교수 방법이란 말 있습니까? 선생님, 일단은 비판의 동그라미. 비판. 그럼 이건 선생님들 역량과 관련됐을 때 무슨 역량을 묻기 좋을까요? 그렇지. 비판적 사고력을 묻기 좋겠죠. 장점 보십시오. 불평등 및 차별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및 대응력 제고라고 되어 있잖아, 선생님. 비판 사고력 중요한 말이야. 근데 이것 잘못 가르치면 이제 뭐가 될까, 이제. 우리 지금 홍준표 그분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잖아. 좌파죠, 좌파. 좌파의 특정 편향 의식을 심어줄 수 있겠죠. 비판하면 편향된 비판의식이 형성된다라고 있습니까? 재건주의가 되고. 읽어보면 돼. 그 다음 개인 발달. 자아 실현하는 시민이야. 개인 성공과 자아 실현에 기초하는 내용. 소질 흥미, 관심, 흥미의 필요에 따른 내용을 구성하더라 그 말. 장점 보십시오. 학습자 개성과 발달을 존중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장려하더라.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선생님, 그럼 우리가 실제 애들을 데리고 수업할 때 요 5가지 모형에 적절히 뭐 할까? 종합해서 활용하겠죠. 특정 한 가지 모형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실제 수업할 때. 그럼 이제 어떻게 선생님들 그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스터디 함께하기에 보면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 2번 문제. 두이가 강조한 일상생활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해결한다.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요, 두이란 말이 없어. 두이란 말이 없으면 문제 해결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의사결정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구를 붙였어요? 두이야, 두이.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야 돼? 반성적 사고력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이란 사람은 뭘로 했어요? 반성적 사고력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혼동하면 안 돼. 이제 선생님 보십시오. 역량에는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기능은 그냥 뭐였어? 의사 결정력이었죠. 그 다음에 존 두이는 뭐라고 했어? 반성적 사고력이란 말이에요. 또는 거기 3번 문제 풀어볼까요? 수업 시간에 애국심이나 공동체식과 관련된 단원을 가르칠 때 헌신한 인물의 일대기나 교훈적인 사례를 강조하여 설명한다. 이거 뭐가 됐습니까? 그렇지. 시민성 전달물. 이 스터디함기를 같이 봐야 됐습니다. 그래 오늘 뭐가 남는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십시오. 다음과 관련 깊은 사회 과학 모형 관점에 부합되는, 자, 일단 사회 과학 모형의 밑줄.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사회과의 내용 조직 원리의 밑줄. 사회과의 내용 조직 원리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개념이나 원리의 밑줄. 그 다음에 심화의 밑줄, 반복의 밑줄. 선생님, 개념이나 원리를 반복, 심화해서 내용을 조직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한다?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나선형 교육과정. 좀 전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는 어떻게 했더라? 나선형. 그럼 사회과도 선생님들 나선형 교육과정에 따라서 내용이 반복 심화가 돼야 한대요. 3, 4, 5, 6이 반복 심화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사회과의 본질 모형은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겁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5번 문제 보실래요? 시민성 전달 모형의 문제점을, 자, 무슨 측면에서? 학습자 가지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전에 시민성 전달문은 누구를 무시했어요?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무시해버렸잖아. 그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십시오. 7페이지 선생님 보시면 이천구 개정 지총 N 교과교육론 있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 거기에 왼쪽에는 이천구 개정 사회과의 내용 적혀 있습니까? 이건 큰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그 내용 조직 방법에서 세 가지가 있어. 환경학대법, 그 다음에 무엇? 나선언적 배열, 연대기적 배열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연대기적 배열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2009에서는 뭘로 바뀌었? 연대기인데 2015는 뭐더라? 주체자적 접근 맞죠? 선생님, 그리고 내용 조직 원리는요. 그 옆에 교과 교육론 있습니까? 아직 2015 지총은 안 나왔죠? 오른쪽에 교과 교육론의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의 원리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로에서 내용 조직의 원리입니다. 뭐라고 한다? 내용 조직의 원리. 그럼 내용 조직의 원리에서 환경학대법 그 다음에 나선형 통합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역화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환경학대법하고 뭐하고 나선형 교육과정 있습니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선생님, 환경학대법이라는 게 뭐죠?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뭐하더라? 확장된다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거 맞나요? 여기 있는 게 고장에서 그대로 지역, 우리나라, 세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이에요, 기계적. 아니, 3학년은 고장에 관심이 있지만 어디에? 세계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 환경학대법을 어떤 책에서는 공간학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공간학대법. 근데 환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요즘은. 비판 보실래요? 비판. 아동의 특성을 지나치게 뭐했다? 단순화, 도식화 맞습니까? 기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환경학대법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옆에 왼쪽에 이거 보실래요? 왼쪽에 이런 말 있죠. 환경학대법에 따른 내용 조직의 예라고 있어요, 없어요? 왼쪽. 자, 내용 조직 예를 보면 거기 보면 A, B, C, D를 환경학대법에 따라서 조직해 볼래요? 그럼 제일 먼저 뭐 나와야 됐어요, 선생님들? 우리 고장의 위치, 지도에 쓰는 약속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특성, 우리 지역의 미래의 모습 A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은요. 소중한 우리 국토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계 DACB 있습니까? 요 당시에 이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요거 주고요. 여기에 내용 조직의 원리를 쓰라고 그랬어. 답을 뭐라고 많이 쓴지 아세요? 탄력적 환경학대법이라 써버렸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에요. 오답이. 이건 탄력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환경학대법에 따라서 내용을 뭐 할까? 조직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기계적이고 지나친 도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온 게 뭐야? 탄력적이었죠. 그럼 왼쪽 아래에 탄력적 환경학대법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뭐라고 했냐 거기 보십시오. 기계적인 환경학대법이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됐다. 탄력적 환경학대법에 따라서 내용을 조직하려면 지역을 부분해서 전체로 파악할 수 있는 무엇? 유동적, 복합적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이해하란 말 있습니까? 자, 그럼 결국은 밑에 탄력적 환경학대법을 활용할 경우에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바탕으로 통합적 접근, 무엇보다 일상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뭘 찾았냐면 2015 개정 성취 중에서 그러면 탄력적 환경학대법이 적용되고 있는 장면이 있죠.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3, 4학년 보면 환경에 따라 다른 삶 모습이 있습니까? 거기 지금 우리 고장, 다른 고장의 의식주의 모습을 비교하여 환경의 차이에 따른 생활 모습의 다양성을 탐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십시오.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의 생활 모습을 비교하는 학습 활동을 할 경우에 뭐라고 했죠? 다른 고장의 사례를 세계적 범위에서도 선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엇을 적용하여? 탄력적 환경학대법. 굉장히 중요해요. 탄력적 환경학대법.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잖아, 좀 전에. 우리 고장의 설날의 생활 모습. 그리고 베트남의 설날의 생활 모습 있죠. 이걸 뭐 해보자? 비교해보자,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의 위치와 특성 보십시오. 위치와 특성. 여기서 이제 중심지를 공부합니다. 성취 기준에 다양한 중심지라고 되어 있는데 해설 보십시오. 중심지 학습에서 공간 범위가 지역 규모로 확대되었다. 즉 중심지의 탐색 과정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도 규모의 지역 범위를 전체적으로, 즉 중심지 탐색의 범위를 고장은 물론 어디까지? 시도 행정 경계를 넘어서 이웃 지역으로 무엇?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한 걸 뭐라고 한다? 탄력적 환경 확대라고 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다시 오른쪽. 무슨 교육과정이다? 나선형 교육과정이란 말이 있습니까? 오른쪽에 보면 몇 개의 학문 개념을 선택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무엇? 학습할 도록 하는 건 맞습니까? 장점 보십시오. 내용 조직의 계열성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비판 봐봐, 선생님들. 중복, 반복으로 흥미가 뭐할까? 상실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통합의 발견은 사회과 선생님들 지리, 역사, 일반사회 통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원리가 있습니까? 지역화의 원리 있습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야. 선생님 3학년에서 우리 고장의 생활 모습을 공부하죠. 우리 고장의 모습. 집이 어딘가요, 선생님? 부천. 그럼 선생님은 이제 뭐의 생활 모습을 공부할까요? 부천의 생활 모습을 공부하잖아요. 우리 뒤에 선생님 집이 어디? 인천? 그럼 이 선생님 또 뭘 공부해? 3학년 때. 인천의 생활 모습을 공부하지. 서울 분은 안 계신가요? 얼굴 보면 다 표현 아는데 서울 사람? 저밖에 없구나. 저는 강서구야. 그럼 뭔 생활을 공부해? 강서구의 생활 모습을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역마다 뭐의 차이가 있어요? 교과서의 차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용 조직할 때 지역화를 해야 된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원리예요? 지역화의 원리입니다. 지역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원과 소재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무엇? 구성한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근데 지역화는요, 내용의 지역화가 뭐가 있을까? 방법의 지역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지역화라는 건 옆에 사랑해야 될 장소로서 지역이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우리 지역 자체를 학습하는 거예요. 내용의 지역화, 지역에 대한 학습으로서의 지역화. 밑에 내용의 지역화는 우리 고장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고장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살기 좋은 고장, 지역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가치 태도라고 되어 있죠. 주로 3학년과 4학년 1학기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1학기는 지역 교과서가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별도로 있잖아요. 선생님, 방법의 지역화란 말이 있습니까? 그건 뭘까? 지역이 뭐의 수단? 학습의 수단.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오늘 애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뭐 도시 문제 맨 이 볼까요? 거기 방과후 3번 봐. 3번. 서대 함께하기에 방과후 3번 문제 보실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인접한 공공시와 세모세모 시를 사례로, 자, 사례의 동그라미, 사례의 밑줄, 사례로. 자, 그 다음에 밑줄. 도시 문제의 일반적인 특징의 밑줄. 선생님,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가 뭐냐면, 도시 문제의 무엇?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학습 문제야. 그럴 때 학습의 사례를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의 학습이 뭐가 될 수 있어? 소재가 될 수 있죠. 이런 지역화를 뭐라고 할까? 방법의 지역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자체를 공부하고 우리 지역 하천이 뭐가 있고 어디에 나무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냐를 공부하는 건 뭐야? 내용의 지역화인데 학습의 소재, 사례가 돼. 뭐가? 우리 지역이. 이걸 뭐라고 한다? 방법의 지역화라고 합니다. 그럼 방법의 지역화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거기 밑에 보십시오. 사례 지역의 사실과 현상 중에 교육과정에 규정된 내용에 적합한 것들만 뭐하더라?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밑에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지총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D에서 지도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교과 교육론에 제시된 내용과 지총의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도 총론에 있는 걸 앞에다 집어넣었지만 지총 D에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여기서는 자, 사회과 교육과정 조직의 원리는 크게 뭐가 있더라?
환경학대법 그 다음에 나선형 그 다음에 통합 그 다음에 지역화의 원리가 있어요. 자, 근데 역사는 어떻게 조직하는 방법도 있고 주제사적 또는 연대기적이라는 말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옆에 선생님 2009 보실래요? 2009의 오른쪽 역사 보이세요? 역사에서 보면 거기 우리 역사의 시작 고려의 밑줄, 조선의 밑줄, 그 다음에 근대 대한민국의 밑줄 보이시죠? 이렇게 과거에서 어디로? 현대로 내용을 조직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연대기적 배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2015는 뭐로 바뀌었다? 주제사입니다. 그러니까 2009에서 역사를 물어볼 때 연표를 많이 물어봤어요. 이 이유 때문에. 연대기적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사회과의 내용 조직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지역화의 원리가 최근에 안 나왔는데 이걸 더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지역화의 원리. 지총이라 그랬죠? 한 장 넘겨보십시오. 8페이지 있습니까? 그럼 8페이지, 9페이지, 이제 10페이지에 선생님 제가 무엇을 자세히 제시했습니까? 그렇죠. 지역화를 선생님 자세히 제시했습니다. 지역화. 그럼 8페이지에 보면 사회과 교육과정에 지역화라고 선생님 되어 있죠. 지역화가 뭔가? 왼쪽에 지역화. 교육과정 개발 운영의 권한을 지역인 학교에 무엇? 위임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지역화가 있고 뭐가 있더라? 소극적 지역화 있습니까? 적극적인 지역화는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권한이 있으면서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해버립니다. 소극적 지역화는요. 국가에서 만든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지역교육청, 학교가 실정이나 여건에 맞게 뭐 할까? 재구성하는 거야. 되게 우리가 국가 수준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거 맞죠? 중에 옆에 봐봐. 지역화에 무엇? 필요성 있습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시민적 자질의 기초, 사회 탐구 능력, 추상적 개념의 효과적 이해, 교육의 다양성, 교원의 전문성, 자율성. 일단 맨 마지막. 지역화, 교재 재구성 누가 해야 돼요? 교사가 하는 거 맞죠? 교사가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교육의 다양성, 교원의 무엇? 전문성과 자율성을 뭐 할 수 있을까? 확대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추상적 개념의 효과적 이해란 말 보십시오. 사회과의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무엇과 결부시켜 가르쳐요? 지역사회의 사상과 어떤 사례와 결부시키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그만큼 뭐 할 수 있다? 쉽다 그 말이야. 그래서 추상적 개념의 효과적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탐구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즉 그 말은 선생님들 무슨 말일까? 우리 지역 사회가 탐구의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지역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현상을 직접 조사 관찰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시민적 자질의 무엇? 기초 형성이라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시민적 자질 1번 보십시오. 자기가 속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것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육과정 지역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 가지고 뭐 할까요? 해결하겠죠. 그러니까 뭘 기르줄 수 있다? 시민적 자질의 기초입니다. 자, 사회과의 지역화의 필요성. 이것도 사회과 교육론 교재마다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2009에는 시민적 자질의 기초, 사회탐구, 추상적 개념의 이해, 교원의 다양성, 전문성, 자율성 확대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이건 무조건 옆에 있는 필요성 4가지를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설명을 주고 이 관점에서의 필요성을 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얘들이 보면 얘들 뭐 이렇게 지역화를 함으로써 뭐 사회과의 내용들 추상적인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추상적 개념의 효과적인 이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넘기십시오. 자, 9페이지에 사회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유형이 있습니까? 크게 옆에 제가 뭐라고 위에 저는 향토학습 그 다음에 지역사회 신변 지역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혼란스러워야 돼요. 왜 혼란스럽냐면 앞에 있죠. 앞에 7페이지 다시 가보십시오. 7페이지. 그럼 7페이지에 지역화의 원리 공부했습니까? 그럼 지역화의 원리에서는 뭐가 있었죠? 내용의 지역화 그 다음에 방법의 지역화라고 선생님 공부를 했잖아요. 내용의 지역화 방법이죠. 그리고 그 7페이지에
스터디 함께하기에 3번 뭐 3번. 3번에 뭐의 유형 그랬죠? 지역화의 유형 그랬죠? 그럼 제가 여기서 지역화의 유형하면 답이 뭐였습니까? 방법의 지역화죠. 그럼 이제 혼란스러워야 돼요. 앞에서 지역화의 유형은 무슨 지역화 무슨 지역화? 내용의 지역화, 방법의 지역화였죠. 근데 9페이지는 또 뭡니까 선생님들? 지역화의 유형이 향토 지역사의 신비한 지역이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과 교육론을 집필하는 교수님들이 용어를 뭐 할까요? 혼동을 막 섞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지역화의 유형은 내용의 지역화, 방법의 지역화가 있고 지역 학습의 유형은 향토학습, 지역사회학습, 신변, 지역학습이라고 했어요. 근데 2009에 지도도 총론에서 제시된 내용에서는 지역화의 유형을 뭐라고 해버렸을까? 향토학습 그 다음에 신변 지역사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나눴죠. 자, 선생님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출제자가 지역화의 유형이라고 그냥 물어보면 답이 내용의 지역화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향토학습이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려면 출제자가 이렇게 줘야 돼. 지역화의 유형을 두 가지 내용과 방법의 지역화로 나누어 보았을 때 아니면 지역화의 유형을 향토, 지역사회학습, 신변 지역학습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라는 단서가 뭐예요? 있어야지만 답이 뭐 할까요? 분명한 겁니다. 왜? 영어를 뭐 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일단 9페이지에 지역화의 유형과 관련지었을 때 왼쪽에 사회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세 가지의 선생님들 전통이라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 독일에 시작된 무슨 학습? 향토학습. 그 다음에 경험주의 교육과 영향받은 무슨 학습? 지역사회 학습 있습니까? 선생님 경험중심 교육과정 하면 우리 경험주의 교육과정은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말하면 알겠죠? 그 다음에 신사회과의 밑줄. 선생님 신사회과는요 앞에서 무슨 사회과와 똑같은 말일까? 학문중심 사회과입니다. 무슨 사회과? 학문중심 사회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신사회과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 학문중심 신사회과는 사회과학적 지식을 강조하는 거 맞습니까? 그 앞부분 이거 기억나요? 경험 중심에 기초한 건 애들이 당면한 경험 문제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뭐 하자? 해결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 이제 지역의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구분되더라. 자, 먼저 향토학습 있습니까? 자, 지역은 무슨 대상일까? 이해의 대상, 애정 그 다음에 무엇? 소속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성이라든가 고장을 사랑하거나 또는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학습은 지역은 뭐가 될까? 학습의 자원처, 의사소통의 장, 참여, 실천의 장으로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또는 지역 현안에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소,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뭐 해야 돼? 참여. 그 다음에 신변 지역에서 지역은 무슨 대상일까? 조사, 비교, 대표 사례로서 어떤 각종 기법을 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다른 지역과의 유사점,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고 개념이나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바로 옆에 하나의 예시문들이 나와 있으면 그 예시문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됐습니다. 자, 학습 주제가 우리 지역 소개하기 있습니까?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 역사, 문화, 인물 등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뭐 해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무슨 학습인지 알 수 있습니까? 향토학습이란 말이에요. 도입, 전개, 정리. 경상남도 진주가 예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 요 교육론 집필한 교수님이 진주계대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진주계로 나와 있잖아. 도입, 전개, 정리. 지역의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 및 주요 인물, 지역의 문화, 지역의 무엇, 정치, 경제 있습니까? 그럼 이거 선생님들 이제 인천이면 뭐로 바꿔야 돼 선생님들? 인천의 문화유산
뭐 차이나타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문화유산 아니구나. 놀이공원 월미도 있죠. 이런 내용 여기에 뭐 할까?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지역화다? 향토 학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10페이지. 지역사회 학습 있습니까? 신발 공장을 살리자. 학습 목표. 지역의 경제 문제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뭐 하더라? 제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누구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해야 될까요?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해야 되겠죠. 자, 전개. 신발 공장의 생산적 저하, 그 다음에 원인 규명, 실천 가능성 예상, 평가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현재의 문제를 뭐 하자? 해결하자, 맞죠? 그 다음에 신변 지역은 선생님들 좀 전에 신사회과라든가 뭐라고 했죠? 학문중심 사회과 맞습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뭐죠? 우리 지역의 특징을 지역의 자연환경과 이를 이용한 무엇? 산업발달 관련해서 설명하시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선생님, 요것은 그러니까 지역의 자연환경과 산업은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성이 있겠죠. 선생님, 담양은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대나무 죽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담양은 이 산업으로 발달해서 이걸로 먹고 살잖아요. 요건 사회과학적 지식과 관련되는 거 맞죠? 정리법, 정리. 모든 간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도출한다? 일반화된 지식. 자연환경과 이를 활용하는 인간의 노력, 형성되어 있더라. 자, 그럼 이제 지역화의 유형은 무슨 지역화? 향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다음에 신변 지역 맞습니까? 다시 선생님 그러면 9페이지에 지역화의 유형 옆에 표 옆에 네모 박스에 세 가지 이해되시죠? 향토 학습은 어디에 초점을 뒀다? 지역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 학습은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신변 지역은요? 지역을 통한 원리 발견이라고 여기 지금 제목 옆에 세 가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목 세 개 나와 있죠? 올해 초특 임용고사 문제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 있죠? 요거 쓰는 거 물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 초등은 최근에 지역화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화는 출제될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 지역화의 필요성, 지역화의 무엇, 유형 있습니까? 요거 학습 목표를 주면 서로 연결 지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10페이지까지 됐죠? 쉬었다가 1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